여러분, 연실이가 딱 풀어드리는 보험 이야기, 연실이 딱풀입니다. 오늘 코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볼까요? 코 같은 경우에는 보상 정보도 비교적 많이 들어오는 병명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만성 비염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요.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것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비후성 비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염의 종류는 대부분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증상이 발생하냐면 만성비염이 있으면 일단 만성 두통에 좀 시달리게 돼요. 만성비염은 코 있는데 공기가 흡입이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숨쉬기가 불편한 거예요. 숨쉬기가 불편하니까 자연적으로 공기가 좀 덜 들어가고 혈액 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푹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늘 왜 이렇게 잠이 부족해. 잔 것 같지도 않아.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좀 많이 있어요.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꽃가루 알레르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곰팡이 알레르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그리고 각종 털 날림으로 인해서 털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요. 그리고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 운동에서 약간 계절이 바뀌면서 재채기, 애체 많이 나오죠. 이런 혈관 운동성 비염이 있는가 하면 비후성 비염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냄새 때문에 그 자극 때문에 또 비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 검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진행을 하고 결국은 수술 날짜를 잡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수술은 제가 그동안 보상 청구를 해보니까 1박 2일 정도 입원하든지 아니면 2박 3일을 하든지 3박 4일까지 대부분 그렇게 길게까지는 입원하지 않고요. 대부분 1일에서 2일 정도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정도면 괜찮은가 봐요. 수술하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소리는 내가 이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아파. 진짜 다시는 다시는 못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아마 수술하고 나면 그 후유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죠? 고객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증상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굳게 잡숫고 수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떤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겠죠. 코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는 좁은 비밸브와 관련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비후성 비염, 비갑계 비대와 관련된 수술이 있고요. 비중경 만곡과 관련된 수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좁은 비밸브와 관련된 수술입니다. 좁은 비밸브와 관련된 수술은 미용 성형으로 분류되는 수술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보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비밸브 수술과 관련해서는 병원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비밸브 재건술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내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수술에서 제외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후성 비염이라 그래서 비갑계 비대와 관련된 수술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코살이 약간 좀 튀어나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숨쉬기가 불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갑계와 관련된 제거 수술 요즘엔 고주파 치료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갑계 고주파 수술을 많이 하고요. 비중경 만곡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코뼈가 휘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코뼈가 휘어짐으로 인해서 콧구멍이 2개잖아요. 한쪽으로는 공기가 잘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공기가 잘 안 들어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경 만곡이라 해서 비중경 휘어진 뼈를 제대로 잡아주게 되면 공기가 양쪽 코로 잘 들어감으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된다.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 합의갑계 수술과 비중격 수술은 대부분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250만원에서 270만원 사이 구간이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비싸냐면 수술을 하고 나면 미각 검사,
후각 검사까지 대부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진행을 같이 해서 병원비가 250에서 27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비밸브와 관련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가 500만 원대가 넘어가요. 500에서 많게 받는 데는 700까지도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좀 과잉 진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피갑계와 관련된 거, 좁은 비밸브와 관련된 수술을 할 때는 여러분 미용적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잘 고민하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중경, 만곡이라든지 합의갑계와 관련된 것들은 질병의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안내드릴게요. 진단서 안에 당연히 진단명이 기록되어야 되고요. 향후 치료 의견란에다가 합의갑계 수술이라든지 비중경 만곡술 시행한 내용을 기록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퇴원 확인서의 내용도 기록을 좀 해달라고 하세요.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있어야 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안에는 이게 좁은 비밸브와 관련된 수술인지 합의갑계 수술인지 혹은 비중경 만곡과 관련된 수술인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보험회사가 구분해서 보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 있으셔야 되겠죠? 진료비 영수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진 차트 기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떤 것을 들었냐에 따라서 이 이후에 실비는 당연히 보상이 가능하겠고요. 입원 1당도 지급이 가능하겠고요. 수술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그 진단명과 수술한 내용에 따라서 수술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접수한 이후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문자로 받아보셔도 괜찮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꼼꼼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험 청구 올바르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여러분 끝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리는 연실이가 딱 풀어드리는 보험 이야기 연실이 딱 풀이 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상 청구를 하다가 보면 요즘 들어서 실비 인상률이 너무 많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보험이 많이 인상됐다라고 하면 요즘에 착한 실비, 전환형 실비라 그래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담당 FP님들에게 물어보셔서 전환형 실비는 어떤 것인지 착한 실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 끝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리는 연실이가 딱 풀어드리는 보험 이야기 연실이 딱 풀이 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